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세 상승을 위한 200일 이동평균선 숨고르기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계속 해오다가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된 그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라는 그 투자 그 기업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서치에 따르면 소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에 면세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미 극단주의 테러 단체 자금 지원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관련된 소식들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대세 상승을 위한 200일 이동평균선 숨고르기를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갔다가 이제 9,100달러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깨는 듯 하더니 역시 그 안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이 840달러, 8,400달러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서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는 부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여 황금 시장이 열리는 것을 많은 투자자가 바라고 있겠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 매물대는 상당히 두터운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에 그랬듯 상승 추세를 시작할 모멘텀이라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잠깐의 숨고르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비트코인 지금 차트에서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다가 살짝 깨는 듯 하더니 그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상승세만 이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힘에 붙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조정세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RSI를 보시더라도 상대 강도 지수는 이제 70을 고점으로 찍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조정세 살짝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8,596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정세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한 비율에 보자면 지금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 상승세에서 살짝 내려온 상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8,600달러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8,40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세 그리고 8,200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세도 그 앞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로 50 이동평균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50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내려갈지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봤을 때에는 상승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이제 40대까지 내려온 과정인데요. 갑자기 이제 조정세가 나오니까 RSI도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매수 국면에서 이제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디 라브로브의 비트코인 전망입니다. 디 라브로브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정세를 조금 더 예측을 했고요. 베어리시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고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지금 5,960달러 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8,000달러까지도 이 조정세를 전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세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000달러를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크레이의 분석인데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세를 지금 8,600달러 선 지지를 깨고 내려간다면 8,451달러 선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8,300달러, 세 번째가 8,194달러 선을 지금 3차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셀존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타 트레이더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이 지지선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분석인데, 모이셰브 유리는 지금 이제 업워드 채널을 지금 크게 그려놓고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지금 바라본 거라 단기적인 시야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8,800달러 선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지금 깨고 내려간 상태이죠. 그래서 8,6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채널은 지금 이제 깨진 상태라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슈레이거도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봐봐야 될 건,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그 전망들이 대부분 이제 10만 달러에서 뭐 30만 달러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슈레이거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덜 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그 최고점을 찍었던 수익률을 따져보자면, 처음에 이제 2011년도의 상승폭을 봤을 때 31만 8,86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저점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상승기에 때는 5만 8,474%가 상승을 했어요. 2013년 말까지. 그리고 2017년 말에 갔을 때 11,960%가 상승을 합니다. 가격 상승폭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자, 그래서 지금 그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를 이어가자면 앞으로 상승하는 상승폭은 2,400% 정도의 수익률이, 이 저점에서의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가격으로 보자면 78,850달러 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지금 올라왔던 그 상승폭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지는 흐름폭이죠. 이거는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에도 이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가격 전망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조슈아가 말한 것처럼 이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과연 이제 78,000달러까지만 뭐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죠.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가격대가 과연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상승폭이 그리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그 가격대가 이제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도 높아졌고 그 가격을 움직이는 폭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분석을 지금 이제 9,000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9,300달러 선, 이 저항선에 맞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8,600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9,000달러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8,600달러 선이 메인 롱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선이긴 해요. 8,600달러 선이. 하지만 여기가 깨지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8,248달러 선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크립토 마이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7,737달러 선도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여기까지 과연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내고 다시 또 이 위쪽에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휴식을 마치고 올라가 버리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라는 투자 연구 기업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1,600억 달러 대비 525% 증가한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형식의 화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저 암호화폐는 일종의 교환 매개체이자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시킬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역의 디지털 자산이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자 채굴 수익이 약 50억 달러 규모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로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50억 달러 규모다라고 전하면서 채굴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유통시장에서 판매했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약 48억 9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채굴 수익으로 벌어들였으며 약 1억 4,600만 달러의 수익은 트랜잭션 수수료 보상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2억 2천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금요일이 가장 높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수익률 분석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금요일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1.1%입니다. 1.1%가 나타났고, 반면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요일은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 기준으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준으로 월요일 수익률은 0.54%로 가장 높았고, 반면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월요일에 보통 하락하는 주식시장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시장은 그 주식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주식은 이제 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쉬는데, 어, 이 비트코인의 시장은 쉬지를 않는다는 거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조사기관 디지털 에셋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트코인 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바이낸스, 리퀴드, 후오비, 코인베이스, 뭐 비트스탬프, OKX, 제미니, 비트파이넥스, 비트프라이어 등 암호화폐 거래소 10개가 가장 큰 가격 변동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먼저 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대부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한 움직임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선물 상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상품 거래소에서도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10개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에셋 리서치 회사 더그 슈뱅크는 가격을 결정하는 소수의 거래소만 봐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법률 고문 에른 프리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시장에는 분명 가짜 거래량이 있지만 가격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에셋 리서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나 비트와이즈로부터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출시를 추진하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가 이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조작에 취약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 미승인 거래소의 거래량 95%가 허위 또는 비경제적 거래지만 신뢰할 만한 거래가 진행되는 대형 시장도 분명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이 비트와이즈에서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거래소들 다른 허위 거래량들이 거래를 그 가격을 조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입증하는 자료로서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주요적인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있지만 조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죠. 이 조작이라는 게 이제 큰 거래를 통해서도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물량이 많은 이 고래에는 이 가격을 조작하는 것들은 뭐 이 큰 거래소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조작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여기에선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 면세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공정과세법 2020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최소 허용액인 $200 미만일 경우 면세해주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일상 속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서 투자에 치우친 암호화폐 활용 사례를 일상 거래와 그리고 일상 결제와 거래 부분으로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적격 거래에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도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국세청 지침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과세 가능한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적은 소득도 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에서 그 실제 거래를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소액 거래들은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모두 소득세를 다 받는다면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그래서 그냥 잠깐 거래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소득세를 매기고 뭐 거래세를 매기고 뭐 이런 세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 거래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원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소액 결제에 대한 그 면세 법안을 제출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해야지 실제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면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이 하원의원 논의 단계에서 무산이 됐다고 해요. 2017년도에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이 법안들이 또 제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개정이 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미국이 앞서간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이미 2014년도에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이 2019년도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금 현재 이제서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부총리가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린 형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내가 한국이 아무래도 주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지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서 이제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 뒤늦게 이제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뭐 과세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세금을 매긴다면 좀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암호화폐가 소액 거래 자체에도 지금 그 과세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자체가 좀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 결제나 소액 거래는 좀 면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사업을 정비하는 바이낸스인데요. 본격적인 진출에 나설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본 이용자들의 거래를 제한하겠다라는 공지와 일본 진출을 위해 타사와 협력한다는 발표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미국 지사 설립에 앞서 미국 이용자들의 거래를 제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 이용자 제한이 오히려 일본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왔었는데 미국 진출을 미국 지사를 설립하기 전에 미국의 이용자들의 이제 거래 제한을 하고 막고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일본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지사를 완전하게 설립을 하고 진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낸스가. 자, 그리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 미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자금 지원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화정책 소위원회에서 미국 내 테러 자금 지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메이플 국장이라는 그 사람이 국토 이제 안보 대비국의 이제 국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버지니아주 샬롯스빌 테러 직후 백인 우월주의 사이트인 데일리 스토머 운영자 앤드류 앵글린에게 6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달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뉴저지, 뉴욕 전역 극단주의 활동에 암호화폐가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 단체들에서 이런 비트코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그 비트코인을 이용한 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3자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금을 추적하려고 하면 추적이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계좌에서 어느 그 지갑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러 자금으로 이용되게 되면 이게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어떻게 이제 다시 숨기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테러 자금에 이용이 되는 부분들을 우선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 메르프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국민이 암호화폐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 추적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피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리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프로세스와 적정 수준의 감독 방안을 갖추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테러에 이용되고 있으니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언급이 아니에요. 보시면 뉘앙스가 이걸 암호화폐를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사용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규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지금 이런 부분 안보 전문가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미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사용은 사용이고 규제는 또 규제다라고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서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점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조금 더 그 중심을 두고 지금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